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2025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대학들은 이제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성신여대. 이제 사대문에서 조금 벗어나네요. 네, 요 네 개의 대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 이제 단국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국대는 올해 바뀐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네, 작년이랑. 작년하고 수시도 그렇고 정시고 다 동일합니다. 올해 수시 전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시 전형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 학생부 종합의 서류, 학생부 종합의 면접, 그리고 이제 논술. 교과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교과 100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데 국수, 영탐 한 과목 기준해서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2합 6입니다. 2합 6이라는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DKU 인재 전형이라고 얘기해서 DKU 인재 서류형, DKU 인재 면접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류형은 서류 100, 그리고 면접형은 1단계에서는 3에서 4배수를, 그리고 2단계 면접에서 30% 반영을 하는 다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논술은 논술 우수자 전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교과 20에 논술 8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단국대 논술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서울과학기술대와 함께 뭐 눈여겨볼 만한 논술 라인이 아닌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단국대는 교과 전형은 요 수시인데 불구하고 반영 교과의 비율들이 좀 달리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여놨고,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되게 요 반영 교과에 대한 반영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단국대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동일 내신 등급을 갖고 있는 경쟁자라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맞는 반영 교과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단국대도 입시 결과 컷을 볼 때 단순 입시 결과 컷으로만 따져보시면 안 돼요. 그 컷에서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맞는 과목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따져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작년 입결을 봤는데 내 컷이 무조건 합격선에 들어가는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무조건 나는 픽스라고 봤단 말이야. 그래서 썼어. 근데 떨어졌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전체 내신 등급으로 나보다 낮은 애가 붙었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 결과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입시의 변화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 단국대를 노리고 있는 학생이 있다. 2함 6은 맞춰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교과는 어떤 걸 반영을 하고 그 중에 비율이 높은 과목들을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냐. 거기까지 따져서 계산을 해야지만 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 그냥 보여지는 입시 결과 컷만 보고 여기 쓰면 돼?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성취도는 A는 다 1등급으로 쳐주기 때문에 상위 3과목까지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진로 선택 과목이 3과목은 A가 있어야 된다. 이거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단대는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천안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 캠퍼스의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죽전 캠퍼스, 이게 이제 본캠이죠. 여기는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틀립니다. 이런 것도 또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된다. 왜? 천안 캠퍼스는 2합 8이에요. 되게 낮아요. 근데 이거를 막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다.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보시면 좋다. 이런 거 봐주시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작게 나와 있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게 공동체 역량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수시 종합 전형에서 공동체라 불리는 역량을 체크할 때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저 학폭. 그러니까 학폭 반영한다라는 거. 종합 전형에서는 학폭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동체 영역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올해 단대 수시에서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정시 한번 볼게요. 정시도 말씀드렸지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형으로만 보면 일반 학생은 수능 100%, 체육 교육과는 실기 30, 단국대는 해병대 군사학과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단계 전형이에요. 뭐 서류 전형도 반영을 하고 면접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뭐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예체능 계열. 여기서는 우리가 요것만 좀 보고 넘어갈까 해요. 요 죽전 캠퍼스 기준했을 때 일반 수능에서 계열은 인문 계열이냐 자연 계열이냐 요거에 따라서 반영하는 과목과 그 과목에 대한 반영 비율이 틀리다. 인문 예능도 경영경제학과는 수학을 35% 반영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문과 계열 있죠. 문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이나 뭐 아니면 사회과학대학 여기는 국어가 35% 반영. 자연 계열에서 공과대학은 수학을 35%. 반대로 건축은 국어가 35%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모집단이 맞춰서 이제 핵심 과목들이 좀 달리 되어 있다. 근데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국어 수학 중심으로 60%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연 계열에 있는 공과대학하고 소프트웨어 정도만 탐구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 지정 과목은 다 폐지되어 있습니다. 지정 과목 폐지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 계열에 있는 몇몇 학과들 정도만 수학이랑 과탐에 대해서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정도. 뭐 아주 큰 변화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대는 솔직히 뭐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런 일단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주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대 같은 경우는 좀 변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을 작년에 276명이었는데 올해 316명으로 40명을 늘렸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늘린 거거든요. 거기에 수능 최저의 선택 과목 제한도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대가 전통적으로 자연계열, 미적, 기하, 과탐이 거의 픽스예요. 물론 요 라인은 다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것도 올해 없앴어요. 그래서 그냥 2합 5. 그럼 생각보다 완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에이스 전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이 전형에서 의학과, 약학과 수능 최저를 완화하거나 그 지정 영역 제한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대와 약대도 이제는 지정 영역을 없애고 있는 추세예요.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4합 6을, 약학과는 3합 5로 수능 최저 과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학과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올해부터 선발을 합니다. 인원은 5명. 뭐 100대 1이 넘어갈 거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5명. 네, 5명인데 500명은 지원할 거다. 수리 논술 중심입니다. 수리 논술 중심이고 수능 최저가 3합 5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약대와 동일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 그 의학과도 이제 논술 전형을 봤는데 수능 최저의 선택 과목 제한을 다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대 최저와 동일한 4합 6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논술 전형에서 이제 수리 논술 있잖아요. 예, 특히 약대 중심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인데 문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수학적 주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수학 문제지만 불구하고 일단은 문제의 형태를 텍스트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스토리텔링 수학 뭐 이런 쉽게 식으로 말해서 그거예요. 뭐냐면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 그리고 풀이 과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매우 높겠네. 아니 그럼요. 그냥 그 정도로. 아니 여기 보면은 일반 과가 아니라 약학과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자연계열 전체. 네. 자연계열 전체. 그러니까 어렵죠. 의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학교가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의대 논술은 더 어렵겠죠. 네. 근데 뭐 이런 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 정도로 한번 얘기를 했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교과 전형에 대한 인원을 늘리고 수능 최저에 대한 아무튼 난이도를 완화시켰다. 이게 가장 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주대가 수능 최저가 꽤 높은 학교 중 하나였어요. 왜냐면 요 라인에서 이하 모를 유지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이하 모라고 하는 이 수능 최저의 조합은 낮추질 않았어요. 대신 이제 선택 과목의 제한을 폐지했다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체감 난이도는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얘기는 조금 애매한 건 네.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자연계는 다 미적 기하를 봤을 거고 과탐을 보는 친구들이 아마 들어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수시에서의 나는 수능 최저만 노릴 거다. 진짜 이런 그 극단적인 형태의 전략을 짜지 않는 이상은 자연계 친구들 다 미적 기하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만약 확통을 했다라는 건 나는 그냥 무조건 최저야. 아니 그렇죠. 정신은 없어. 네. 나는 수시로 끝낼 거야. 네. 근데 최저를 그냥 어차피 확통으로 2등급 안으면 들어가면 돼. 표준 점수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등급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짜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주대의 난이도가 낮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 학생들이 그렇게 전략 짜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좀 트렌드상. 네, 아무튼 체감 난이도는 좀 낮아진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주대가 아무튼 최저에 대해서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대의 수시 전형에서 좀 입시에 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시 관련해서도 자연 계열의 모집 단위의 수능 선택 과목의 제한을 다 폐지했어요. 아, 이제 대신 진짜 다 폐지하는 분위기네. 가산점을 이제 부여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그래서 수학은 미적 기하를 봤을 때 3%. 탐구는 과학 탐구 100분위의 자체 변환 점수에 이제 3%를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선발 인원이 줄었어요. 좀 줄었네요. 793명에서 53명이면은 40명이 40명이 줄었어요. 이 40명이 앞에 있는 절로 갔죠. 교과로 간 거예요. 네. 이에 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586명이었는데 올해 595명으로 몇 명 늘렸어요. 그나마 좀 볼만한 거는 이제 수능 반영 영역하고 반영 비율인데, 반영 영역은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다 통일시켰잖아요. 수학, 뭐 탐구 이렇게 사탐, 모든 과탐은 상관없다. 대신 가산점을 주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산점은 자연 계열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그냥 인문 계열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결국 자연 계열은 자연 계열에 맞게 수능 준비를 해라.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명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원이라고는 일반적인 자연 계열 대학들, 자연 계열 공과 대학들은 전부 수학은 35% 반영을 하고 탐구가 30%예요. 이게 아주대의 특징입니다. 아주대가 다른 대학과 틀리게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꽤 높아요. 보통 국어 수학이었는데. 그렇죠. 수학이 높으면 그 다음에 국어. 그쵸. 뭐 이런 밸런스 정도. 아니면은 국어하고 탐구의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수학하고 탐구만 합쳐서 65%예요. 꽤 높죠. 반대로 자연 2, 여기 이제 의대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대는 수학이 40%예요. 그리고 탐구가 30%. 그러니까 자연 계열에서는 이제 수학과 탐구, 쉽게 얘기하면 미적 기하와 과탐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주대 정시 전형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인문 계열도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경영대학인데 수학에 40% 반영. 의학과랑 똑같이 반영하네. 뭐 심플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교차. 네. 충분히 얘네가 들어올 만하다. 판단하는 것 같고, 아니면 인문 계열에서 수학 좀 잘하는 애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문2, 일반적인 인문대학 사회과학 대학에 갔을 때 수학이 아주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는 거죠. 대신 국어에 대해서 35% 반영을 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아주대는 아직까지는 좀 자연계열 친화적인 대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대학이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대가 지정 영역을 폐지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래도 가산점을 주는 거지, 아예 접근을 못하게 불허하는 한 건 건 아니잖아.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의미가 틀리다 봐요. 왜냐면 아주대를 쓰는 친구들이 일정 이상의 성적이 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위에 있는 학교 라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말 수학이 예를 들어 2등급이다. 그런데 탐구나 국어 3등급 정도 라인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 친구도 제법 많을 수 있거든요. 미적, 기하 혹은 과탐으로만 제한했을 때와는 달리
지금처럼 지정 영역을 다 폐지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허들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도 더 많아지는 거죠. 인문계 친구들 중에서 확통을 했는데 수학을 꽤 잘 봤어. 근데 인문계 친구 중에서 국어 못 보는 애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아주 내가 전략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든 뭐 자연계는 항상 자연계는 이럴 것이다. 뭐 인문계는 항상 이럴 것이다. 고정화되어 있었던 포맷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드러지게 지금 깨지고 있는 그 시작점이 올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작년부터 일어났는데 올해 너무 많이 지금 깨지고 있으니까. 올해는 좋든 나쁘든 이러한 이 흐름이 깨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변수값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틈새가 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기존에 안정적이었던 친구들한테 이게 갑자기 허들로 바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생길 때는 그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학생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익을 보는 학생들이 우리 현역생이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점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어느 한쪽에서는 이익을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어느 한쪽은 분명히 불리한 입장에도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포지션을 무조건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빠른 대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입시 계획안이나 뭐 모집 요강이 나왔다 하면은 최소 고3 거기에 고2까지는 내용을 봐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뒤따라가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한 발 먼저 나아갈 수 있느냐. 정말 우리 현역생, 특히 저희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못하면은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런 작지만 별거 아니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나 여기까지 안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그 정도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하대입니다. 인하대 수시 모집에서의 변화점 첫 번째는 우선은 수능 최저 응시 과목의 제한을 다 폐지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지역 규형 전형은 자연계 다 폐지했고요. 논술 우수자도 다 폐지했는데 의예과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의예과는 건드리지 않는데 그쵸. 의예과들을 지금 다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모집 요강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서 봐주시고 나머지의 변화점들은 일반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점이라 보긴 좀 어려워요. 뭐 고른기회의 선발 학과를 확대한다거나 체육 특기자 학폭 반영한다거나 뭐 조형예술학과 실기 종목이 바뀌었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이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시 관련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우선 의예과가 원래 다군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군으로 군을 배치를 바꿨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변경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봤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반영 영역 및 비율을 변경을 했는데 응시 과목 제한을 다 폐지했고요.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원래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다 달리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인하대는 통합 하나를 합쳤어요. 우리 변환 표준 점수 똑같이 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원래 표준 점수가 선택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에 대한 유불리 없애버린 거예요. 가산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탐구 선택 과목 중에서 과학 탐구 응시자는 과목별로 3%씩 가산점 부여합니다. 과목별로. 예. 그러면 탐구는 두 과목 평균으로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그럼 최대 맥스 6%를 반영해 주겠다는 거야. 과목별이니까. 그러니까 6%면 엄청 크거든. 그렇죠. 그러면 거의 여기는 과탐하면은 장땡인 거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말로는 똑같지 않아. 근데 알고 보면 똑같은 게 아니다. 그냥 이게 조그만 글씨가 문제네요. 조금만 글씨가 너무 네. 문제라고 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표준점은 3% 가산점 줍니다. 네. 그리고 영어 자체 등급별 환산 점수도 변경했어요. 자연 계열은 100점 만점부터 시작을 하고 인문 계열은 150점 만점을 이제 계산을 해서 어차피 이제 총점제로 계산을 하니까 계산 방식을 좀 바꿨다라는 거. 한국사도 반영 방법을 바꿨어요. 원래 기존에는 한국사를 5% 반영하는 제도로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 감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에서 감점제도 방식으로 가니까 아, 그럼 네. 우리도 이렇게 바꾸겠다 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 5%가 다른 데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그 국어 수학에 대한 반영비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반영비도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가 더 중요해졌다. 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인문계열은 국어가 35%, 수학이 25%예요. 그리고 영어가 15%고 원래 탐구가 20%였거든요. 근데 그 5%를 여기다 갖다 대결했어요. 거기다가 25%. 네. 자연계열 국어 25%, 수학 35%예요. 영어는 10%. 왜냐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겠어요. 네. 대신 탐구가 30%.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과 마찬가지로 수학 35, 국어 25, 그다음에 탐구가 30, 그다음에 영어가 10% 이런 식으로 좀 반영 비율들을 인문계열은 국어에,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 쪽에 이렇게 좀 바꿔놨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과탐을 하는 자연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교차가 굉장히 용이하다 정도. 그러니까 아주대나 인하대에 좀 공통점으로 볼만한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우리는 교차에 대해서 상당히 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탐구 과목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연계 수능 지원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아무래도 보여주고. 인하대도 그렇고 아주대도 그렇고 공대 쪽으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까요? 자연계로 아무래도 인지도 높고 자연계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제가 알기로 프라이드가 꽤 높은 걸로 네, 알고 그렇죠. 있어요. 자부심도 꽤 세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밑으로 들어오는 후배들도 이 정도의 어느 정도 학업 역량, 이 정도는 해줬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어받기를 바라겠죠. 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와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중위권 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국민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 지금 얘기하는 인하대, 요 다음에 소개할 성신여대까지 물론 그 안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 권한을 가질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라인부터 조금 한 단계 위의 라인까지가 의외로 이 중위권에서 굉장히 많이 분산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본인이 보고 있는 눈높이를 어떻게 기준점을 잡냐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되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수시 전략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퍼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라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학들도 더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차용하는 거겠죠.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요 전형의 전형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류 100으로 모집을 했던 전형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면접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활용하는 학생부 교과에서 지역균형 전형. 요게 이제 모집 단위가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기존에는 간호학과를 인문계, 자연계로 따로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에서도 간호학과를 뽑았고 자연계에서도 간호학과를 이제 뽑는 형태. 네. 그러니까 인문계 교과 전형 방식으로도 간호학과에 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단일 모집 선발 하나로 그냥 통일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논술에 대한 반영 비율을 기존엔 70%였는데 무려 9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변화했죠. 실제로는 종합전형에서의 전형 방식이 바뀐 게 일단 가장 눈에 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논술에서의 반영 비율이 높아져서 여학생들 중에서 이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뭐 눈여겨볼 만하지 않겠냐, 본인이 논술 준비를 잘했다라고 하면 요 정도. 이런 것들 이외에는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저 학교생활 우수자라고 하는 요 서류로만 뽑던 전형이 있다라는 거 면접형이 따로 있어요.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형이 원래 면접형 전형이에요. 둘 다 면접형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하나로 통합을 그러니까 해도 하나로 통합을 되는데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통합을 하죠? 안 했다라는 건 뭐냐면 학교생활 우수자가 자기주도 인재로 구별을 하고 면접을 보겠다. 결국에는
관점을 좀 달리고 그렇죠. 있다는 소리인 거죠. 서로 평가를 할 때의 그 관점의 차이가 생긴다. 아무래도 학교생활 우수자는 좀 더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큰 그렇죠. 거고요. 예. 자기 주도 인재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그 서류 평가에 관점 차이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보는 방향, 그런 입시 결과 컷 여러 가지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면접장 들어가서 뽑겠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 입맛에 맞는 애 뽑겠다.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요 근래에 점점 면접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변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는 완화를 하는 추세. 대신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형으로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 약간 이런 느낌. 특히 이 중위권 라인 대학들은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지 않나. 2028 입시에 맞춰서 가는 어떤 그 중간 그 교두부 역할을 하고 교두보의 역할이 되느냐. 아니면 막상 그때 가서 다 틀어버릴 다 수도 틀어버릴 있는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바뀔 수도 네.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바뀌니까. 근데 어떻게 바뀔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바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대학들도 어느 정도 그것까지 안배를 하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는 이게 베타 테스트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변경하면서 우리 학교에 더 적합화되어 있는 전형 시스템은 무엇이냐.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더 명확하게 뽑는 방식이 어떤 게 더 좋냐. 이거를 계속 조정을 해보는 거죠. 뭐 최저를 완화해서 더 내신이 좋은 애들이 혹시 더 많이 들어오는 걸 염두에 볼 수도 있는 거고, 단순 서류로 뽑던 거에서 서류에 대한 어떤 신뢰성 아니면 객관성 아니면은 그 학교별의 그런 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그러면 결국엔 면접까지를 봐서 좀 더 심도 있게 따져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점의 다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학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쌓여왔으니까 이제 결론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자. 이렇게 흘러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8학년도에 정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니면 진짜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2028의 모든 내용들이 다 완벽하게 확정됐어요. 그렇죠. 지금 확정 아니라 하지만 아직 뭐 예시 문항이나 여러 가지 안 나왔어요. 올해 말에는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대학들이 가고 있는 이 흐름이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또 한 번의 그 중간 환승이 되는 건지 모르잖아.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이 좋든 나쁘든 현재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고, 최소 내년 입시를 보는 고3 학생들까지는 지금의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솔직히 여기서 수능 체제를 더 완화하는 것도 어렵다고 봐요. 저는 올해 거의 변경점들이 아마 내년에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냐. 여기서 더 완화하거나 뭐 높이거나 하기도 되게 어렵고. 아니면 또 아예 또 완전히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위에 있는 학교들처럼 갑자기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를 걸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고, 예. 오히려 교과전형에 갑자기 뜬금없이 면접을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좀 너무 그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해버리면은 이게 너무 혼란이 많이 와서. 근데 아마 지금처럼 흘러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대학들이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튼 최저를 완화를 했던, 지정 영역을 폐쇄했던, 결국 수능을 안 보는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보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수학에서 미적 기하나 특히 과탐. 저는 이제 과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특히 만약에 재수를 하고 있거나 재수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재수생이 돼서 수능 준비를 할 때는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도 과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올해가 아닌가.
정시 모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기존에는 정시에서 모집 단위에 맞춰 갖고 이제 인원을 모집을 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수시처럼. 그렇죠. 근데 지금 정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인문, 융합, 예술 계열별 우리가 예전에 한 학부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열별에 맞춰서만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자율 전공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럼 일단 뽑아놓고 과는 알아서 너네들이 찾아가라. 예, 그거를 뭐 어떤 학교는 1학년 때는 공통으로 배우고 그렇죠. 2학년 때 가는 학교도 있고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일단 정시에서는 어떤 특정 모집 단위로 모집을 하는 학과들은 뭐 기껏해 예체능 정도. 일반적인 인문융합이나 사회과학 계열은 그냥 계열별로 그냥 모집을 한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 보시면 되고 일단 그렇게 하면 워낙 뽑는 인원이 많아요. 지금 인문융합 93명이에요. 정시에서만. 네. 사회과학에도 138명이에요. 각 모집 단위로 하면 뭐 4명, 6명밖에 못 뽑던 건데 이걸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면 통화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 점수 그냥 쭉 줄 세워보면 내가 93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138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성신여대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겠죠. 기존보다 체감되는 지원의 난이도가 낮아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명 뽑을 때는 내가 10명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93명이니까 일단 93명 안에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과는 내가 가서 선택하겠다. 여기에 추가까지 돌면 그쵸. 무조건 상당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본인의 점수로 기준했을 때. 그럼 이게 아무튼 기존에 있었던 정시 입결과 얼마만큼의 그 차이점이 생기냐. 그것이 바로 올해 성신여대 정시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뭐 나머지는 이제 실기는 원래 가군이었는데 나군으로 바꾸고 실기 반영 비율을 60%까지 올렸다라는 정도. 뭐 요거는 일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가장 큰 핵심은 모집 단위가 통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전체 통합 인원을 뽑는다는 게 정시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밑에 있는 학교도 다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들이 가장 큰 어떤 변화점들을 만들어 왔고 요거에 맞춰서 다른 학교들도 따라가는 흐름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학교들은 특히 교과 전형 중심인 학교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까지 또 봤던 학교들은 약간 좀 차이점은 있어요. 뭐 교과에 교과 면접이 있거나 여러 가지들 또 다른 옵션들이 존재하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모집 요강이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요 밑에 있는 학교들은 차후 모집 요강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하고가 함께하는 최강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